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축구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즉 LA 캣의 한 장면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던 날, 한 남자가 입국장에 나타난 것이 축구계를 뒤흔들 조용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LAX에 나타난 인물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감독도 아니었죠. 바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케빈 데브라이너의 에이전트 파트리크 데코스터였습니다. 공식 발표나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에이전트가 그저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의 방문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하필 LA였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질문부터 던지며 시작합니다. 왜 축구의 중심지인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었을까요? 혹은 최근 몇 년간 천문학적인 돈으로 모든 스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리야드는 왜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 클럽의 역사를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축구계의 판, 즉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이전트 한 명이 공항에 나타난 것만으로 축구계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물론 데코스터의 방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데코스터의 비행은 그 변화 시에 수면 위로 드러난 첫 번째 가시적인 증거라는 것이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권력의 추가 클럽에서 선수 개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LA 공항의 미스터리한 장면에서 시작하여 축구 권력의 중심이 어떻게 손흥민이라는 개인에게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수들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최상위권 선수들은 에이전트에게 어느 팀이 나에게 가장 많은 돈을 줄 수 있지? 어디로 가야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수들, 특히 커리어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선수들은 질문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뛰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 뛰어야 내 축구가 더 의미 있을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모든 것을 이룬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단순히 연봉 리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의미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며 그 답 중 하나로 LAFC의 손흥민이 떠오른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질문에 가장 강력한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LA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료는 LAFC의 프로젝트를 단순히 스타 영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른 최고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허브를 구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MLS라는 리그가 선수를 선택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보고 MLS를 선택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인 셈입니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종의 인력의 중심, 즉 중력처럼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항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자료에서 구분하는 슈퍼스타와 중심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슈퍼스타는 팀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고 때로는 다른 동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팀의 전술 자체가 자신을 위해 복무하기를 바라죠. 과거의 일부 선수들을 보면 모든 공격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고 동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 선수를 위한 훌륭한 조연에 머물러야 했던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중심은 다른 선수들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 스스로가 주연이 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그 사람 곁에 서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을 가졌죠. 자료는 손흥민 선수를 명백히 후자로 분류합니다. 그는 동료를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자신과 함께 끌어올리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전성기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가치라는 분석입니다. 그 중심이라는 개념을 듣고 나면 과거 MLS에 대한 인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처럼 리그 위에 군림하는 슈퍼스타들이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오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파트리크 데코스터가 LA에 나타난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전성기의 선수입니다. 경력의 황홍이가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LA와 MLS가 더 이상 축구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챕터로 여겨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은퇴 여행지에서 새로운 시작점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선수들은 더 이상 클럽의 위대한 역사에 짓눌리거나 거대한 슈퍼스타의 그늘에 가려지거나 단순히 연봉 액수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아 움직이는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 LAFC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핵심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용인증서라는 표현은 멋지지만 정말 한 명의 선수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클럽이 제시하는 연봉과 계약 조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할까요? 선수들이 정말 한 사람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수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상 이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100억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커리어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런 신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행동 패턴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준 꾸준함, 어떤 클럽, 어떤 감독 아래서든 변치 않았던 프로 정신, 국적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동료들에게 얻은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를 신뢰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듣고 나면 직장 생활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 팀장님과 일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힘든 프로젝트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이직을 결정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최고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명문대학이라는 간판만 보고 연구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최고의 석학인 교수를 보고 대학원을 결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데코스터의 방문은 단순한 루머나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축구계 최상위권에서 엘리트와 손흥민이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지도가 바뀌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따라 바뀐다는 문구가 딱 들어맞는 상황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발적 동맹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요즘 선수들은 계약서의 숫자만큼이나 다른 질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할 감독은 누구인가? 라커룸의 리더, 주장은 누구인가? 나는 이 팀에서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즉, 계약 조건보다 팀의 생태계가 훨씬 중요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동맹은 공식 발표나 기자회견이 필요 없습니다. 에이전트들끼리의 사적인 만남, 언론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비행, 인터뷰에서의 의미심장하고 모호한 답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뉴스보다 빠른 정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약속을 지키는지,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동료와 나눌 줄 아는지, 누가 자신의 이미지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일종의 평판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판 시스템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 등급의 신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단순한 영입 제한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존중받을 것이고 당신만의 공간이 보장될 것이며 무엇보다 축구에만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같다는 분석은 아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 소위 빅클럽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돈 때문에 선수를 잃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선택의 권력 자체가 클럽의 손을 떠나 선수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제이그렛이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선수들이 클럽의 역사나 과거의 영광, 박물관에 있는 트로피가 아니라 현재 함께 뛸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의 프로젝트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존의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들은 데코스터의
LA행 비행기 티켓을 단순한 휴가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행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손흥민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는 유럽 축구계 전체에 보내는 조용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것은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이 자신들의 커리어를 스스로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클럽이 짜놓은 판에 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 LA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사실은 축구계의 권력이 클럽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의 증거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보이지 않던 질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중요한 점은 자료들이 이것을 단순히 손흥민 현상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커리어의 의미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최상위권 선수들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클럽의 자산이나 마케팅 도구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중심이 거대한 구조나 시스템에서 신뢰받는 개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과연 축구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도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동맹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